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매빅 프로에서 매빅 2 줌으로 갈아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매빅 프로는 사실 정말 훌륭한 드론이, 사실상 뭐 고프로를 망하게 한 드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매빅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 고프로에서 이제 카르마라는 드론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카르마라는 드론은 별로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 제품 결함도 있었기 때문에 리콜도 한번 당했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접이식, 물론 카르마도 접이식이긴 했지만 이 매빅 프로만큼의 접이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건 접어도 크기가 아마 이거에 한 1.5배는 더 됐을 거예요. 부피도 더 컸고. 그래서 매빅 프로를 저는 그때 2017년 1월쯤에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2018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 올해 10월까지 썼으니까 한 1년 9개월 정도를 사용했지만 정말 뭐 고장 난 적도 없었고 너무 좋은 드론이에요. 진짜 정말 제가 입문한 첫 드론이면서 가성비 끝판왕, 접이식 중에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가장 작은 드론이어서 저는 정말, 제가 DJI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이거고 정말 좋은 드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빅 프로도 시간이 지나고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저도 매빅 유저로서 쓰다 보니까 한 단점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총 9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짐벌을 받치는 플라스틱 고정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여기에다 꼈다 뺐다 하고, 안 쓸 때는 그걸 꼈다가 쓸 때는 그걸 빼고, 그리고 짐벌 커버도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뺐다 꼈다 하기가 불편해요. 지금 제가 그거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꼈다 뺐다 하도 많이 해서 여기 잘 껴지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여기 이렇게 껴지는 건데 그게 상당히 불편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편해도 그걸 끼고 있지 않으면은 이 짐벌이 어디 가방이나 파우치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거 보세요. 이게 그 가방 안에서 한 수천 번도 흔들려요. 어디 걸어가면 고정이 딱 돼 있지 않으니까. 이게 짐벌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면 뭐 크고 작은 흔들림에 이게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충격이 누적돼가지고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케이블 이런 거가 뭐 끊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조그만한 케이블이 이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가 이렇게 외부로 사실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짐벌 커버를 끼우고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보호를 한다고 해도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짐벌이 많이 움직이면은 이 케이블이라는 건 사실 좀 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케이블이 뭐 접촉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이 이렇게 외부로 좀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는 사실상 드론을 뭐 날리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좀 불안한 일이거든요. 이게 언제 어떻게 부러지거나 짐벌이 오작동을 할지를 모르니까요. 실제로도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용자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 짐벌, 특히 매빅 프로 짐벌이 약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아요. 이게 케이블, 리본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 리본 케이블이 접촉 불량이 돼서 짐벌이 처음에 작동을 하면 이렇게 계속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못 잡고 헛도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저는 아직 겪어보진 못했는데 그런 글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매빅 프로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타임랩스 기능의 부재. 사실상 타임랩스는 사진만 찍을 수 있으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명히 넣을 수 있는 기능인데 매빅 2에는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매빅 2에는 하이퍼랩스랑 타임랩스가 두 개 다 되거든요. 이 매빅 프로 1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후보정을 통해서 그냥 동영상을 빨리 감게 해서 그런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살짝 듭니다. 네 번째로는 촬영한 영상의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죠. 촬영한 결과물이 딱 이렇게 일반적으로 찍은 카메라의 영상 같지 않고 영상에 이렇게 잔주름이 이렇게 위아래로 다 이렇게 흐른다고 하나? 웨이브처럼 이런 잔 노이즈가 막 껴있어요. 이게 솔직히 뭐 그냥 취미로 찍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어디 놀러가서 같이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려고, 혹은 뭐 누가 찍어달라고 해서 의뢰를 받아서 찍어줬는데 나중에 편집을 하려고 봤는데 그게 그런 노이즈가 껴있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이 컷을 써야 되는데 여기 그런 게 더 있으면은 다시 거기 가서 촬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게 좀 많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거는 많이 겪었는데 뭐 DJI 측에서는 딱히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시원하게 준 게 없어가지고, 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또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서 촬영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결과물은 SD카드를 꺼내서 봤을 때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거기서 다시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나중에 편집할 때 그런 내가 필요한 영상들이 그런 줄이 있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ND 필터입니다. ND 필터는 사실상 이 매빅 시리즈 뿐만 아니라 모든
드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이제 필수 요소가 됐는데요. 뭐 빛이 너무 많은 날에 이 카메라가 뭐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필터로 이제 빛의 양을 조절을 해서 부드러운 영상, 노출이 좀 더 덜한 영상 같은 걸 찍을 때 ND 필터를 꼭 써야 되잖아요. 이 매빅 프로 자체가 뭐 ND 필터를 염두에 두고 나온 제품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ND 필터도 DJI 측에서 아주 나중에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서드 파티에서 ND 필터가 출시가 되긴 했는데, 이제 무게 때문에 전원을 먼저 켜고 나서 착해야 되는 그런 약간 번거로움도 있었고, DJI 측에서 직접 내놓은 그 ND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 클립처럼 끼우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되게 약해가지고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럼 그게 하나가 부러지면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만 구입을 또 못하니까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여섯 번째로는 조종기의 컨트롤러 스틱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매빅2 그리고 매빅1 조종기인데요. 매빅1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조종기가 분리가 안 돼요. 근데 매빅 에어부터는 매빅 에어 매빅2는 조종기 컨트롤러 스틱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뺐다가 꼈다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유 중에 하나냐면, 저는 어디 여행 갈 때 항상 드론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부피를 이만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쌀 때 이것저것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되게 중요한데, 이만큼 부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겁니다. 요거 하나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큰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컨트롤러가 항상 외부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 조종기 입력값이 나중에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컨트롤러 스틱 보호대도 사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더라고요. 일곱 번째로 전방 장애물 센서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이제 새로 들었어요. 왜냐면 매빅 에어부터는 전방 후방이 있었고요. 매빅 2부터는 전방향이 다 장애물 센서가 있거든요. 물론 측방은 특정 기능을 쓸 때만 작동을 하긴 하지만요. 이게 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같은 기능은 보시면 매빅 프로는 여기 전방에만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액티브 트랙을 쓰면서 이렇게 옆으로 돌게 위성처럼 그 액티브 트랙을 썼을 때 그 피사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혼자 쓰면서 셀프 촬영을 할 때 이제 저는 모니터로 제가 어떻게 촬영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드론을 신경을 쓸 수가 없는데, 얘는 옆으로 돌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물 센서는 전방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바로 받고 추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2가 이제 옆에 측방에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일곱 번째 넣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바로 이제 프로펠러 소음인데요.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소음을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날릴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프로펠러 소음이 크면은 사람들이 약간 위화감 드나 봐요. 일단 드론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저거 위험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기도 하셔서, 어지간하면은 최소한 프롭 소리, 그러니까 프로펠러 소리가 최소화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제가 매빅2 프로펠러 소음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소리가 작더라고요. 진짜 이거를 듣다가 그걸 들으니까 더 이상 이 소음을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DJI 제품 중에 매빅2가 프로펠러 소음이 제일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제 온도 범위인데요. 매빅 같은 경우는 재원상으로 원래 영하의 온도에서는 날릴 수가 없어요. 날려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매빅2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써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겪은 건 아닌데, 이제 영하에서 날렸다가 이게 매빅이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급격히 그냥 추락하는 경우가 뭐 있었다고 해요. 겨울에 날리다가.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은 사실 또 겨울에 설산이 이쁘잖아요. 눈이 와 있을 때. 그런 걸 촬영하고 싶을 때도 온도 범위가, 배터리가 거기까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단열 스티커나 이런 걸 붙일 수도 없고, 왜냐면 배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부로 노출이 안 돼 있잖아요. 위에 밖에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옵션은 더 많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올 겨울에 또 드론을 한번 날려보려고 이유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빅1 같은 경우는 이 다리를 펼쳐야지만 SD카드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SD카드 슬롯이 여기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다리를 꼭 이렇게 펴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빅 프로 1의 단점을 보완한 매빅 2 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짐벌을 잡아주는 받침대가 정말 사용하기 간편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파트가 두 가지로 플라스틱이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 밑에 받치는 거 하나랑 그리고 짐벌 전체 덮개 커버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걸 두 개 다 갖고 다니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덮고 있는 거 풀고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한 번만 빼면 되고, 부착도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 몇 번 해보면은 이게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데 거의 뭐 몇 초도 걸리지 않죠. 한 세네 번만 해보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케이블이라던가 뭐 그런 선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안으로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 전 거에 비해서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게 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ND 필터 같은 경우도 여기 앞에 원래 기존에 있는 덮개를 돌려서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뭐 구매했던 다른 뭐 DJI 걸 쓰셔도 되고요. 저는 다른 회사 걸 썼는데 서드파티 거 여기 있는 거 뭐 마음에 드시는 ND 필터를 고르셔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돌려서 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잘 껴졌죠? 되게 안정적입니다. 뭐 떨어지거나 부러질 위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도 매빅2가 저소음 설계가 된 프로펠러랑 모터를 써가지고 훨씬 더 조용해요. 보시면은 끝에가 달라요. 모서리 날이. 이게 2거든요. 이 보면은 굴곡이 끝에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더 날카로워요.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반면에 매빅1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예요. 뭐 따로 굽혀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자. 반듯한 일자예요. 그리고 매빅1 같은 경우는 전방에만 여기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는데 반해서 매빅2는 여기 전방, 후방, 상방, 그리고 하방, 그리고 여기 측방에도 양쪽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비행할 때 신경이 조금 덜 쓰이죠. 저는 아직 장애물이 없을 때만 날려가지고 아직 장애물에 대한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센서가 있으니까 조금은 더 안심을 하면서 날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SD카드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 다리를 접거나 펼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 슬롯만 그냥 이 상태로 열면은 바로 여기 SD카드가 나옵니다. 카드 슬롯이 여기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하셀블라드 카메라를 가진 매빅2 프로와 줌기능 있는 줌 사이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매빅 1을 쓸 때도 카메라 화질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뭐 그렇게 고화질 영상 촬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로 하고 뭐 유튜브 정도 쓰기에 줌 정도 카메라면은 충분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줌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뭐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셀블라드 카메라에다가 1인치 센서가 있기 때문에 뭐 저조도 환경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 작업, 후편집 작업할 때 좀 더 좋은 우위를 갖고 있기는 한데 제가 뭐 그것까지 쓸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야간 비행은 금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패스고요. 그리고 후편집도 뭐 제가 나중에 영상을 더 배우거나 하면은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차피 줌을 선택을 했지만 추후에 AS 센터를 통해서 이 카메라가 스왑이 된다고 하니까요. 뭐 그 전까지는 줌을 쓰다가 만약에 프로 이 카메라가 필요해지면은 나중에 추후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면은 나중에는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체가 되게끔. 네, 이상으로 매빅 1과 매빅2 줌의 비교 설명 및 제가 갈아탄 이유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